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만남의 장소로 러시아 우주기지와 전투기 공장이 유력해지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군사협력의 확대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배 드론봇 경연대회가 9월부터 10월까지 대전과 전남 장성, 고흥, 충남 계룡에서 열립니다. 대회는 일부 국방 드론봇 챌린지와 2부 국방 드론봇 리그로 나뉘어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올해 창설 46주년을 맞은 국방정신전력원이 비전과 목표를 재정립하고 변화에 나섰습니다. 제6대 국방정신전력원장으로 취임한 윤원식 원장을 만나 국방정신전력원의 비전과 중점 추진 정책에 대해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만남의 장소로 러시아 우주기지와 전투기 공장이 유력해졌습니다. 문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만날 장소로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에 있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가 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북러 정상이 회담 후에 인근 하바롭스크주에 있는 수호이 전투기 생산 공장도 방문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푸틴 대통령 일정과 김 위원장 전용 열차 동선 등을 고려할 때 13일에 열릴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지난 수십 년간 로켓, 인공위성 등 우주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경쟁해온 러시아의 우주산업 개발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북한이 최근 군사정찰 위성의 연이은 발사 실패 후 우주기술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만남 장소가 실제로 우주기지가 될 경우 그 의미는 상당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전투기 생산 공장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기에 북러 두 나라 군사협력 확대 사항이 보다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국방뉴스 문현구입니다. 국방 무인체계를 활성화하고 드론과 로봇을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23 국방부 장관배 드론봇 경연대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경연대회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대전과 전남 장성, 고흥, 충남 계룡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에 신설된 일부 국방 드론봇 챌린지와 기존 경연대회 종목인 2부 국방 드론봇 리그로 나뉘어 펼쳐지며 1부는 13일 대전 로봇 드론 지원센터와 대전 드론공원 그리고 전남 장성 종합훈련장에서 개최됩니다. 세부적으로 근거리와 중거리 정찰 드론, 고속 공격과 군집 드론 등 모두 7개 종목으로 진행됩니다. 대회에는 모두 91개 팀이 참가해 본선에 진출한 28개 팀이 이번 대회에서 드론과 로봇을 운용하며 기량을 겨룹니다. 최종 선발 결과는 9월 중 발표되며 우수팀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됩니다. 이 밖에 2부 국방 드론봇 리그는 다음 달 8일과 9일 이틀 동안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행사와 연계해 민관군이 참여하는 화합의 장으로 진행됩니다. 2023 국방부 장관배 드론봇 경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이야기도 준비했는데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준비 과정을 김효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군은 드론의 중요성을 예전부터 인지해 국방혁신 4.0의 일환으로 AI, 드론, 로봇 등의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에 접목하고 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으로 전장을 확대하며 전쟁 수행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 기술 향상을 도모하고 드론 로봇 분야의 신기술 탐구 및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붐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청년 장병들이 참여하는 드론봇 경연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많은 장병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해군사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전동훈 생도입니다. 현재 드론반을 이끌고 있는 전생도는 이번 대회 드론 축구 부분에 이한유라는 팀으로 참가하는데 눈여겨볼 만한 경력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로 제1회 드론봇 경연대회에 참가한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사실 해군사학교를 대표해서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 안타까운 성적으로 마무리하였지만 그런 안타까운 성적을 좀 더 보완하고자 이번에 대회를 참가하게 되었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말고도 다른 생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작년에 그런 성적을 받고 조금 이번 성적은 좀 잘 내고 싶다라는 그런 다짐으로 또 다시 한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심기일전에 재도전장을 내민 만큼 준비가 철저합니다. 작년의 경험을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요인별로 파악해 패배 요인의 보완과 개선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작년 경험이 있는 생도들이 대부분이라 기본기는 갖춰져 있다고 판단을 해서 작년에 찍어뒀던 그런 영상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공격을 좀 더 날카롭게 할 수 있는지, 수비는 어느 정도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드론을 어떻게 정비하고 조작해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연습해 오고 있었습니다. 비장의 무기도 준비했습니다. 작년에 출전하지 않았던 새로운 생도가 있는데 그 생도가 이번에 좀 큰 힘이 돼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도가 전에 드론을 조종해본 경험도 많고 아마 저희 팀의 그런 히든 카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저한 분석을 통한 혹독한 훈련에 히든 카드까지 준비해서인지 대회에 임하는 마음가짐도 남다릅니다. 해사 하면은 드론에 약하다라고 다들 생각하시고 이번에 그렇게 생각하고 별로 경쟁 우위에 두지 않겠지만 전혀 쉽지 않은 상대가 될 거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절치부심의 마음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해군사관학교 이한유 팀의 선전을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 육군 3사단 백골 부사관대학이 부사관 정예화를 위해 5년째 기본소양 과정과 정규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드론 운용 과정을 신설해 첨단 과학기술군을 양성하고 있는데요. 훈련 현장을 노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포탄을 장착한 대형 드론이 전진합니다. 자, 투하합니다. 투하. 조종사가 모니터를 통해 관역을 확인하고 포탄을 떨어뜨립니다. 투하되죠. 12일 화요일에 진행된 육군 제3사단 백골 부사관대학의 드론 운용 과목 교육 현장입니다. 특히 백골 부사관대학은 올해 드론 운용 과목을 신설해 첨단과학 기술군을 육성하고 실전적인 조종 능력 향상에 집중했습니다. 교육생들은 먼저 시뮬레이터 교육을 통해 조종 감각을 익히는 훈련을 진행합니다. 기초 이론 교육에 이어 시뮬레이터 훈련을 받은 교육생들은 훈련용 드론으로 군 특성에 맞춰 개발된 기초 조종술을 익힙니다. 부사관 대학 교육 과정을 통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중부 전선을 수호하는 백골 부대의 전투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소형 정찰 드론을 사용한 적 정찰과 포격 교육까지 짜임새 있고 실전적인 훈련이 전문 교관의 지도 아래 이뤄집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가치관과 전문 지식, 기술을 겸비한 가운데 지책에 부합하는 리더십 발휘가 가능한 창급 부대 전투 전문가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날 진행된 저격수 교육 과정. 교육생들은 위장부터 실제 전투 상황처럼 결연한 눈빛으로 참여합니다. 체계적이고 실전적인 교육 훈련을 자랑하는 백골 부사관대학. 그 명성에 맞게 실전 같은 훈련 과정과 전문 교관의 교육이 돋보였습니다. 위장한 교육생들은 사격 연습까지 진행하며 저격수로서 역량을 배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육군 제3사단의 백골 부사관대학은 사단급으론 거의 유일하게 기본 소양 과정과 정규 과정을 모두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엄격한 검증을 거쳐 선발된 전문 교관들의 교육으로 사단 부사관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육군 3사단 백골 부사관대학은 앞으로 기본 소양 과정에서 500명, 정규 과정에서 700명의 교육 및 수료자 배출을 목표로 올해 11월 24일까지 교육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노소정입니다. 육군 3사단 백골 포병여단이 전시 증원포병대대와 함께 통합 포탄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전면전 상황을 가정해 3사단과 75사단, 1기갑여단 포병대대들이 하나의 표적에 화력을 집중시켰습니다. 이태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포병훈련장. K55A1과 K9A1 자주포, 그리고 KH-179 견인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곧이어 사격 명령이 떨어지고 준비 3, 2, 1, 쏴! 지축을 울리는
터지는 포성과 함께 세계 포병대대 16문의 화포에서 포탄이 발사됩니다. 일제히 날아간 포탄이 표적에 떨어지며 그 일대는 초토화됩니다. 지난 8일 육군 3사단 백골 포병여단이 전시 증원 포병대대와 함께한 통합 표적 처리 숙달 포탄 사격 훈련의 모습입니다. 훈련에는 백골 포병여단 예하 포병대대와 함께 전시 화력 증원 임무를 부여받은 75사단 철마 포병여단과 1기갑여단 번개대대 등 5개 부대 330여 명의 장병이 참가했습니다. 백골포병여단은 전시 완벽한 화력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증원포병부대와 연계하여 표적 처리, 사격 임무 분배, 통합 사격까지 원활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전 장병이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선배 전투들이 이어온 백골포병의 명성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또 훈련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은 전시 증원 포병대대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한 가운데 표적 처리 절차인 결정, 탐지, 타격, 평가 과정에 따라 실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전면전 상황을 가정해 백골 포병여단과 중원 포병 간의 표적 처리 절차부터 사격 임무 하달과 통합 사격 능력까지 숙달하며 임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대포병 탐지 레이더와 포병 관측 장비 등 감시 및 탐지 자산을 운용해 정밀 타격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전입 지 일주일 만에 포탄 사격 훈련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선임들의 도움으로 사격 절차 숙달에 많은 도움을 받아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실전에 강한 백골 포병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부대의 강한 전투력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골 포병여단은 앞으로도 중부전선을 지키는 막강한 포병부대로서 임무를 다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전후의 소중한 생명과 전투력을 지키기 위한 전투부상자 처치 경연대회가 국군 의무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대회엔 육군 21개 부대에서 장병 105명이 참가했는데요. 치열한 경연대회의 현장을 안지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상황이 발생되자 장병들이 신속하게 몸을 숨기고 부상자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자 신속히 달려나갑니다. 안전지역으로 이동한다. 뒤이어 위험한 교전 지역에서 벗어나 부상자를 안전지역으로 후송하고 전투 부상자 응급처치를 시작합니다. 국군의무학교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2023 전군 전투부상자 처치 요원 선발 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전투부상자 응급처치는 미군에 의해 개발돼 전투 현장에서 가장 부합한 응급처치로 그 효용성을 인정받아 우리 군에도 지난 2021년에 도입됐습니다. 전투부상자 응급처치는 기존의 구급법을 대체하고 있으며 전문 교관 양성과 전문 과정 운영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병들의 전투부상자 처치 역량을 강화하고 야전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습니다. 평가는 개인 평가와 단체 평가로 진행되어 전장에서 부상당한 장병을 살리는 개인 역량과 팀을 살리는 단체 역량이 함께 평가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전장에서 최초 대응하는 교전 중 처치에서부터 부상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전술적 현장 처치, 부상자를 들것 혹은 차량 등으로 후송하는 전술적 후송 처치까지 각 단계별 상황에 맞추어 핵심 과제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평가관들은 엄정한 평가표와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참가자들의 전투 부상자 처치 능력을 공정히 평가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2회를 맞이하고 있는 이번 대회에도 21개 부대가 참가하여 전투 부상자 처치 실력을 겨루었습니다. 점차 많은 부대들이 전투 부상자 처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리 발전과 같은 부분에서도 기여하리라 기대됩니다. 평가 결과 단체 부분에서는 육군 5사단 27여단 의무중대와 52사단 213여단이 최우수, 21사단 의무대대와 23경비여단 기동중대가 우수상을 수상했고 개인 부분에서는 32사단 이용재 대위 등 9명이 최우수와 우수를 수상하며 국방부 장관상과 의무사령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장병들은 치열한 평가를 통해 전후의 생명을 지키고 군의 전투력을 보존하는 전투부상자 처치 전문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안지현입니다. 6.25 전쟁과 월남전에 모두 참전한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8시 서울 아산병원에서 90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1933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난 이 장관은 서울 경기고 재학 도중 학도병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고 육군사관학교 11기로 임관해 베트남 전쟁 당시 맹호부대 26연대 1대대장으로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1983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뒤 1985년 육군 대장으로 예편했고 27대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화랑 무공훈장과 충무 무공훈장, 보국훈장 3일장, 천수장, 통일장 등을 수여했습니다.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이며 발의는 14일, 장지는 충북 청주의 부친 묘소 인근에 마련될 계획입니다. 국방정신전력원의 제6대 윤원식 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42기로 임관해 주요 야전부대와 정책부서에서 대적 필승의 정신전력 강화에 일조했는데요. 앞으로의 국방정신전력원의 운영 방침과 계획,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방정신전력원 윤원식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먼저 지금도 국방정신전력원은 군의 전력 교육을 중점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기관이고 어떤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우리 국방정신전력원은 장병 개개인의 정신무장 함량과 부대 차원의 정신전력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기관입니다. 교육은 장교, 부사관, 군무원, 병사에 이르기까지 정무 및 공모 분야에서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전력원의 모체는 1977년에 창설된 국군 정신전력학교입니다. 그동안 명칭이나 조직 개편 등에 있어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고 지금의 국방정신전력원으로 안착을 했습니다. 지난 9월 5일로 창설 제46주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5일이죠. 국방정신전력원 창설 46주년 창설 기념사에서 군대의 경쟁력은 무기체계의 우월성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정신전력을 강조를 하셨는데요. 네, 관련해서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투나 전쟁에서 군인들의 정신력, 즉 정신자세가 전쟁 승패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면 불문가지입니다. 정신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국가관이나 안보관 등의 가치관이 신념화되어 또 생활화되고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정신력과 전투기량을 잘 쌓아 놓아야 유사시에 개인의 정신력이 잘 함량되고 이것이 총합되어 비로소 부대 전체의 정신전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장병 정신전력의 극대화는 삼위일체 교육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 교육이라는 것은 신념화 교육, 생활화 교육, 행동화 교육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소개에서도 언급했듯이 육사 42기로 임관을 네. 해주셨는데요. 네. 33년 동안 공보 정훈 장교 그리고 참모로 복무를 해주시고 네. 전역 후에도 국가 안보와 정신전력 발전에 힘을 써왔는데 이런 경험들을 앞으로 그런 정신전력원 운영에 어떻게 좀 담아내실 예정이십니까? 예. 정신전력의 향상과 극대화는 모든 부대, 지휘관, 참모들의 가장 핵심적인 현안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방정신전력원은 국방부와 야전부대 사이에 중간 매개체이자 연결고리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우리 정신전력원이 장병 정신무장 함량의 요람이자 정신전력 육성의 베이스 캠프가 되도록 임무와 역할,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비전과 목표, 추진 중점을 새롭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대 로고도 개정을 하고 영문 명칭도 디펜스 멘탈 포스 아카데미로 개칭을 했습니다. 이 아카데미는 각군 사관학교를 지칭하는 영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신전력원도 사관학교와 같은 전문성과 정의화를 추구하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신전력원의 목표를 백절불굴의 전사 육성과 안보 교육의 최후 보루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슬로건도 분명히 하였는데 적과 싸워 이기는 군인, 적과 싸워 이기는 군대, 적을 압도하는 정신부장 함량으로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군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서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 전투는 군대가 수행하는 것이지만 전쟁은 국가 총력전입니다. 즉 국민이 모두가 전쟁의 당사자인 것입니다. 평소에 전쟁을 예방하고 전쟁 시에는 국가 생존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 안보입니다. 이러한 국가 안보는 군대나 군인들만의 몫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몫인 것입니다. 또한 군대는 국민의 군대이고 군대의 구성원인 장병들은 그것이 직업 군인이든 어미병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일정 기간 복무 후에는 모두 사회로 나가 국민의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안보에 관한 생각과 자세는 다를 게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서양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호국 상무 정신이 국민 전반의 기풍으로 자리 잡아 있을 때 나라가 강대해지고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이 호국 상무 정신은 바로 국가 안보에 대한 바른 생각과 자세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는 우리 국방정신전력원이 호국 상무 정신의 함량과 국가 안보 교육의 중심 기관이 되도록 사람과 조직을 버전업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데 조그만 주춧돌을 놓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방정신전력원 윤원식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공동 주관하는 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가 11월 14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회의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유엔사의 역할과 한 유엔사 회원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협력과 연대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육군 1군단이 12일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와 교통안전문화 실천과 확산에 필요한 상호협력과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측은 앞으로 군사도로 안전진단과 교통안전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지원 등에 협력할 방침입니다. 공군 1 전투비행단 간부 13명으로 구성된 안전지킴이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원들은 11일 밤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경찰관 3명과 함께 부대와 기지 인근 광주시 광산구 일대를 순찰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확인하시죠. 이른 아침부터 전국 곳곳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의 빗줄기는 그리 굵은 편은 아닌데요. 반면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은 시간당 40mm가 넘는 굵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 비는 강원 영동으로 많게는 100mm 이상 많은 양이 쏟아지겠고요.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에는 20에서 60mm, 그 밖에 전국으로는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60mm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초가을 늦더위는 누그러지겠는데요. 비는 내일 오전까지 전국에 내리다가 내일 낮에 들어서 수도권과 영서, 충청은 비가 잠시 소강에 들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모레 금요일에 다시 시작해 일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반면 남부지방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내내 길게 비가 오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1도, 원주가 20도, 대구는 23도로 출발합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원주가 29도, 부산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항공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비는 일요일 들어서 그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군 기상단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13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 이후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 개발을 고도화하고 군사적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기준 57조 원의 국방비를 투입하고 있고 첨단 무기체계를 갖춘 강한 군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첨단의 무기체계와 장비가 전쟁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군장병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강한 정신 전력이라는 명제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병들의 정신 전력 강화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